중급 사주는 우리가 초급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건데, 우리가 초급에서 다루는 항목들은 천간과 지지, 사주 팔자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지장간, 그 다음에 대원 뽑는 거, 행운세수 뽑는 거, 그 다음에 신살 붙이는 거, 그 다음에 합충의 관계,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초급 단계라 이렇게 판단하고요. 중급 과정은 격국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격국 위주에서 왕상효수사 문제, 그 다음에 원령과의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정신기 문제, 그 다음에 중화에 관한 문제, 이런 거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중급 과정은 사주 명리학의 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허리가 무너지면은 머리가 좋고 다리가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격국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예전에도 많이 가르쳐 보니까 격국이 자꾸 어렵다고 하셔. 공부를 많이 하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겨내 가지고 아주 끈기와 인내로 이 공부를 하시면은 뭔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요 사주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왕상효수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왕상효수사는 사주 명리에서 그 용신을 잡는 문제, 용신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왕상효수사가 어떤 상태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왕상효수사는 자평명리뿐만이 아니고 김운동감이나 유림 이런 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간이 매돌에 태어나서, 즉 매돌에 태어났다는 거는 월지가 월령이라고도 하거든요. 일간하고 월령하고 비교했을 적에 일간이 왕하냐, 즉 상하냐, 휴가 됐느냐, 갇혔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용신을 잡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왕하냐 쇠하냐 하는 문제도 왕상효수사로 판단하고, 또 일간에 필요한 용신을 잡는 것도 우리가 왕상효수사를 응용을 해서 잡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오행이 목화토금수예요. 그 다음에 왕, 상, 휴, 수.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봄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춘, 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사계, 그다음에 이거는 진, 미, 술축, 그다음에 가을, 요거는 겨울. 목이 이제 목화토금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진미술축에 해당되는 사고지, 사계절이라고도 하고 사고절이라고도 해요. 12지 중에서 진토하고 미토하고 술토하고 축토는 사계절이라고도 하고 고치고 짜서 가지고 사고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목이라는 것은 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힘을 많이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봄에 목이 봄에는 왕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왕하다. 왕하다. 자, 나무가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목생화가 돼가지고 기운이 뺏겨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뺏기게 되니까 나는 지치게 되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목이 되고 여기다 화가 되고 여기는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여기는 수가 되고. 그래서 나무가 목이 여름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설기돼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치게 되죠. 지치게 돼서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목이 여름에는 휴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봄에는 인묘지인 해가지고 봄에 진토가 들어가 있고 여름에는 사오미 해가지고 미토가 들어가 있고 가을에는 이제 신유술 해가지고 술토가 들어가 있고 겨울에 해자초가 해서 축토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사계를 한번 다시 뽑아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계를 별도로 독립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토하고 목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목이 목국 토가 되는 거죠. 나무가 토를 극하고 들어가나 땅 속에서 씨앗이 발화돼 가지고 땅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앗은 어떻게 돼요? 땅 속에 갇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갇힌다는 건 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토왕지절, 즉 사계절에 들어가서는 목국 토 해가지고 나무가 토를 이기지만은 나무 자체는 땅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같이 숫자 써가지고 수가 되는 거예요. 금왕지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가면 나뭇잎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나무 기둥과 줄기에 있던 수분도 전부 다 땅속으로 뿌리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금극목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게 되는 거죠. 이 목이 가을에 가서는 사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죽을 사자.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땅 속에 있는 물기를 전부 빨아당기죠. 그래서 봄에 잎새기를 피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해서 땅 속에 있는 물기를 전부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왕하고 상이라는 것은 평상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왕한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상이라는 것은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도 요거는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시면 돼요. 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원칙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주를 풀어보면 목과 토금수 오행의 그 생화극제를 논하는 건데 목과 토금수 목은 같은 목이 된다면 왕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목생화가 된다면 이제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목극토가 돼서 목이 이 흙을 극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갇히게 된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가을이 되면 금극목이 돼가지고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의 나무는 사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돼서는 다시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땅속에 있는 물기를 전부 빨아당기죠. 그래서 뭐예요? 사목됐던 목이 다시 이제 소생할 수 있는 기운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화로 한번 봅시다. 화는 어느 계절이 왕할까요? 그러면은 화는 여름. 그렇죠. 여름에 왕하는 거죠. 자, 이 목의 이치를 잘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화가 진미술축 사계절에 보면 화생토 해가지고 기운이 뺏기게 되죠. 그럼 왕상휴수사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휴로 들어가고요. 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 화극금 해가지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을 녹으러 들어가지만은 화라는 건 어떻게 돼요? 금 속에 갇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철광석을 녹이려고 하면은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철광석하고 불하고 따로 놔두면 철광석이 녹아요? 안 녹죠? 철광석 속에 불기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갇힌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기운이 왕해가지고 수극화돼가지고 화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화는 겨울에는 뭐가 돼요? 사가 되는 거죠. 자, 봄에는 목상화돼가지고 화를 생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목을 생해주려고 하는 거, 그건 상이다. 목과 오행이 같은 거, 계절적으로 오행이 같은 거, 그건 왕이다. 목의 기운이 설기되는 거 휴다. 목을 극하고 들어오는 거, 그건 사가 된다. 그렇게 배워두시면 금세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토는 봄에 목왕지절에 어떻게 되죠? 토가 목이 되면 봄에는 어떻게 돼요? 목국토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토가 사가 되는 거죠. 목국토가 사가 되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떻게 돼? 화생토가 되니까. 그렇죠. 왕이 아니고 상이지. 생해주는 건 상이라고 했잖아요. 상이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진미술축에는 어떻게 돼요? 오행이 같죠. 오행이 같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왕이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토생금이 돼가지고 내 기운이 어떻게 돼요? 뺏기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휴가 되는 거예요. 휴.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토국수해서 내가 수를 극하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금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금이 봄에는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간이 금이고 인묘 1월에 태어났느냐, 사오 여름에 태어났느냐, 진미술축 사고절에 태어났느냐, 신유 금왕지절에 태어났느냐, 해자 수왕지절에 태어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금이 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봄. 금금목이 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호호, 김여사, 장여사. 금이 봄에 어떻게 돼요? 왜? 아이고, 참. 봐봐요. 이 이치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깨달아서 참 이 용신 통변을 못 하는데, 봐봐요. 우리가 금극목이다. 목국토다. 목이 토를 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극하고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목국토가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면은 땅속에서 씨앗이 발화돼서 지상으로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봐봐요. 목이 토를 극하지만은 목은 땅속에 갇혀서 파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 이치를 아시겠어요? 자연의 이치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이 금이라고 하면은 1월, 2월에 태어났다면 금이 금극목이 돼가지고 나무는 극할지언정 도끼날은 어떻게 돼요? 도끼날은 빠지게 되죠.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서 금극목이 되지만은 나는 아니지. 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름이 되면은, 여름은 화항지절이니까 화극금 돼서 나를 극하고 들어오죠? 그럼 뭐가 돼요? 나는 어떻게 돼요? 네, 사가 되는 거죠. 자, 사계절은 진미술축은 토예요? 그러면 금을 생해주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상이다. 생해주는 건 상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상이다. 자, 그 다음에 금이 금왕지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상유사가 왕이 되는 거죠? 예, 왕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이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에 생했어요. 금생수가 되는 거죠. 내 기운을 뺏기게 되죠. 내가 수를 생해주려다 보니까 나는 자꾸 부피가 작아지고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간이 수다 이렇게 봤을 적에 봄에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남모를 생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내가 수인데 여름에는 화가 왕하잖아요. 수극화가 돼가지고 화를 극하고 들어가죠. 수가 화를 극하지만은 나는 어떻게 돼요? 화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고성산불이 났을 적에 소방헬기에서 물을 계속 뿌리잖아요. 화기가 확 그 맹렬하게 기세 등등할 적에는 소방헬기가 물을 뿌려서 물이 뭐예요? 불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면서 불길을 잡게 되는 거죠. 나는 갇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론 화를 극해서 이기지만은 나는 갇혀 들어가는 거다. 내가 갇혀 들어가야만이 화를 극하고 들어가는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의 계제는 어떻게 돼요? 토는 내가 수인데 토국수 해도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게 되는 거죠. 사가 되고. 그 금은 어떻게 돼요? 내가 수인데 금생수 해도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상함을 받는 거.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상이 되는 거죠. 예. 상이 되고. 자, 나하고 우행이 같죠. 그러면 나는 형제 자매를 얻었으니까 나는 왕해지는 거죠. 요 왕상유수사를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해를 한다면 이 사주 풀어주는 게 이제 굉장히 수월해져요.